네, 관련해서 팽재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지자들이 뭐 용산 관저 앞에도 많이 모였고 서울 구치소 앞에도 많이 모였습니다. 예. 오늘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그렇죠. 될까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오후 2시에 나오고 그 뒤에부터 방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구치소 앞 그리고 관저 앞 곳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현재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저 보시는 서울 구치소 앞에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해가 지는 저녁 시간이 밤 시간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지지자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가장 관심은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오늘 석방이 되느냐 그렇죠.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현재 검찰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고 이 법원의 결정이 단심제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항고와 재항고 결차가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결과를 받고 7일 이내에 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요. 예. 현재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항고를 할지 아니면 오늘 바로 보석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고 석방 절차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찰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예.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검찰의 이제 관계자들이 그리고 검찰의 지휘부들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 예측을 거의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주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예고가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법원이 지난달 20일에 이제 구속 취소 신문을 진행을 하면서 네. 의견서를 추가로 줄 게 있으면 달라라고 했었고 지난 2일, 지난주였죠. 지난 2일에 이 의견서 접수도 모두 종료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법원이 이 결정의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날 수도 있고 탄핵 심판이 지금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탄핵 심판과 함께 관련돼서 이제 발표가 날 수도 이제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 취재진 같은 경우에는 예. 탄핵 심판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었던 사안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탄핵 심판 변론이 종료가 되고 오늘이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 열흘 정도 탄핵 심판이 평일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의견 일치가 좀 빨리 이뤄졌다면 선고기일이 오늘 아니면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런 와중에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청구 신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오후 2시에 나왔고 검찰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오늘 결정될 것을 미리 알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봤고 따라서 지금 논의가 4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인용된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좀 어떤 사안을 가장 중요하게 본 걸까요? 앞서 이제 기자의 연결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영장이 제 시간에 그러니까 구속을 하게 되면은 구속영장 기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기한에 제때 맞춰서 청구가 됐는지를 따져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따져본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구속 기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제대로 구속 기한을 지나서 이 재판을 넘겼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가 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매우 좀 긴박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고 난 뒤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에 이제 구속영장에서 구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허비가 된 부분도 있었었고요. 그런 와중에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것을 재판에 넘겨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선 검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이 사건을 언제 넘길지를 논의하는 와중에 검찰에게 열흘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재판 이제 공수처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됐는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뒤에 이 평소처럼
이 보통 구속영장은 기소 전 단계에서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법원에 연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 입장으로서는 시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차 구속영장 기한 안에 이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 날짜를 계산해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소된 날짜를 따져봤는데 검찰은 이 기소한 기한 날짜를 일자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일자로 계산을 했는데 이제 법원은 그게 일자로 계산해서는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달리하면서 예. 이번 구속에 대한 그 시점은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청구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예. 두 번째 판단은 이 첫 번째 판단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고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 판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인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받았고 내란죄 수사를 했는데 사실 공수처의 이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가 없습니다. 예. 내란죄에 대한 수사 범위는 공수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가 이거와 이어지는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이 판단에 의문을 둔 것입니다. 이게 위법하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예.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따져보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오늘 이 구속 취소의 결정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가장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사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영향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헌재 관계, 그러니까 법조계의 목소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을 마쳤습니다. 변론을 마친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평일을 거듭하면서 이제 선고의 시간만을 지금 현재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사유와 이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위험성을 따지는 부분은 조금 비슷한 사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 판단과 이 판단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만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예. 또한 이런 부분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죄 수사를 받으면서 이 탄핵 심판도 같이 진행이 됐고 구속도 같이 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 구속이 됐던 상황에 신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이 탄핵 심판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 현재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여러 이 변하는 재반 사안 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뭐 검찰에 즉시 항고하라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검찰의 항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은 여러 가지를 따져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받아든 셈이지 않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풀어주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현재 비상계엄 이후부터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가장 정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수사의 상징성 그리고 재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재판이 이제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판을 이미 시작한 상황에서 남은 재판에 대한 상황도 검찰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것을 항고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따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뒤집지 못했을 경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검찰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지난 취재 경험을 좀 비춰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이 이제 1심에서 본인들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했던 사건에 무죄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2심으로 넘어가면서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심 이후엔 또 상고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무죄를 받은 사건을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해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의 이 법원의 판단, 재판 판결문이라고 하죠. 그 판결문을 보고 본인들의 공소장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이 재판에 혐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그 논리와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의 논리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논리가 좀 더 설득력이 있느냐를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 재판을 이어갔을 때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따져본다고 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판 판결 결정문이라고 하죠.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문이 7페이지 정도가 되는 걸로 이제 취재가 되고 있는데 네. 그 7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법원의 논리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원에 대한 논리를 검찰이 하나하나씩 뜯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법원의 논리를 뜯어본 이후에 검찰이 이 부분을 납득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후 다른 법원에 항고를 하게 되면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다른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을 때 이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가능성 등을 좀 따져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조금 전에 팽재용 기자가 탄핵 심판의 결과와의 연관성을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의 그런 인용 결정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보통 다음 주 뭐 금요일이냐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잖아요. 예. 그럼 선고일에도 지장을 줄까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예. 변론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더 탄핵 심판을 좀 더 이어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 또한 일단 재판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네. 다만 이런 결정에서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이런 규정은 일단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헌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서로 이제 비슷한 사건이긴 하지만 서로 이제 다른 재판부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 주체도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변론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보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 또한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 같은 내용을 좀 따져볼 것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문에 대한 이 재판부의 결정을 아마도 제출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럼 당연히 또 자료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이 부분을 좀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재판 변론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법원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움직임도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기각을 네, 했잖아요. 6일 만에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기소가 되는 이 상황은 매우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법원에 출석을 했고 긴급 체포가 됐고 그리고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구속이 되고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구속 기일도 늘어나기도 했었고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크게 복잡하지 않은 일반적인 다른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단계를 밟아왔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 그 순간부터 많은 국민분들이 아시는 그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 그 충돌 그 부분도 봤었고 그 이후에 체포영장의 적절성을 따지는 적부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나오고 난 뒤의 과정들 그리고 재판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하는 과정들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 연장이 줄어드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 쟁점으로 따지자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법적 쟁점 숫자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팽재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